오늘 영자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코리아 타임즈 7월 5일자입니다. 7월 5일자면 한 3일 됐죠. 사설입니다. 제목은 코리아스 크로잉 어파트라 그래서 남북한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세이가 들어가니까 남한하고 북한을 하겠죠. 사람이면 코리 안 써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로잉 어파트면요, 그로우 어파트라 그래갖고 뭐뭇이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부제목은요, Unification will never come suddenly에서 이 통일은 결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부제목입니다.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들어와서 두 번째 권영세 다음에 통일부 장관으로 김용호라는 구구 이념가 출신인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접했는데, 아유, 남북한이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분적으로 아직도 전쟁이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사실 통일은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통일을 놓고도 이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틀린 게 원인이 거기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게 없어서 그래, 사실은.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해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니, 이 보수라고 하는 민족 세력인 한국 독립당이 해방된 이후에 돌아와서요, 백범 김구 선생이 안두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고 암살당하고요, 많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민족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족 세력은 뭐예요? 이 현재로 본다면 통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시원이 시작된 저기 대고구려적일 때까지는요, 뻔하게 우리의 그 기원을 생각하는 그런 민족 세력이잖아요. 이런 세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제 한민족당은 한민당이라고 해서요, 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이 조선에서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세력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전쟁의 광기를 부려갖고 나갈 때 그 위안부라든가 여성부라든가 또는 이 조선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자기 자식들은 안 보냈죠. 그러면서 뭡니까, 남의 사람들한테 가라고 막 그냥 뭐 선동하고 연설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죠. 이들의 후손들이 사실은 얘들이 거의 다예요, 다.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중주 세력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그래서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렇죠. 한번 곰곰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자, 임정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많지요. 임시정부를 이런 식으로 옮기면서 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도 혹시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게 누가 나와요? 밀정에 이정재가 나오죠. 그것처럼 이 밀정에서 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면서요, 또 40년에 진주만을 폭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정말 미국을 이길 것이라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죠. 조선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면서요, 대거 일본으로 이제 다시 다 붙습니다. 이제 일본이 전 세계를 휘어잡을 것이라고. 그만큼 조선에 우리가 정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흘러가는 정보가.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자기 식구들을 팔아먹거나 또는 임정의 식구들 중 일부가 조선에 남아있는 일부 식구들이 다 그 이제 밀정노를 한 거죠. 한마디로 스파이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일본한테 이제 앞잡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불안해서 잘 이렇게 옮긴 겁니다. 다. 이렇게 쭉. 우한은 아시죠?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창안하고 우한하고 이제 이렇게 충칭이 아주 대표적이죠. 예. 아주 이렇게 많이 옮겼어요. 한 20년 동안. 1920년에 왔으니까요. 그렇죠?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망명정부를 25년간 운영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가면 이런 데를 돌려야죠. 쓸데없이 장가게는 왜 가요? 그렇죠? 장가게는 홍콩은 왜 가요? 홍콩은 왜 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여자들. 어? 뭐 홍콩을 왜 가요? 장가게는 왜 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대만은 왜 가요? 쓸데없는데. 예? 이런 데를 먼저 들러본 다음에 우리의 선대들이 어떠한 발자취를 지나간다거나 봐야 되지 않나요? 진짜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워졌는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조금 조심할 분인 것 같아요. 뭐 대만의 음식을 먹으러 돼지 새끼입니까? 음식을 먹으러 대만까지 가고 그렇잖아요. 응? 홍콩에 특별한 게 뭐가 붙어요? 홍콩을 가요. 이런 데는 안 가고 이런 데를 간 다음에 가서 뭘 하든가 하라 그래요. 무슨 쓸데없는 데를 가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아마 뭐 포털 보면 훤히 보이니까 알아서 찾아서 보시고요. 저는 갈래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바로 이전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98년이면은 누굽니까? 98년 이때면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 같죠? 그 다음에 아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됐겠죠? 2003, 4, 5, 6, 7. 그러네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개편했겠네요. 이 이제 사선 의원이 권영세 의원이 서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전혀 이제 그 생각이 틀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등포에서 초선과 재선과 3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6, 17, 18, 19, 20대 이 8년 동안 원외 생활하면서요. 주중 이명박 이 박근혜 정부 때 주중 정권 대사를 지냈죠. 그렇죠?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기는 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 통일부 존치라든가 여성가정부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이준석이 젊을 때 왜 이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 조금 우리나라 지도자로 하기엔 틀린 것 같아요. 대강 이렇습니다. 서울법대 나왔고 그리고 에, 고시 패스했던 사람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배재군 아세요? 누가 나왔어요? 배용준 씨가 이게 배용준 나왔죠? 여기가 어디 있는 거니? 서강대학교인가요? 서강대학교 근방에 나와요? 대동중학교인가요? 대동중학교가 저게 어디 있나요? 하여튼 저는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신속초등학교하고. 그래서 아마 용산구에서 아마 국회의원을 아마 20일 때 했던 것 같아요. 사선입니다. 저 오늘 이제 그 문제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아직도 이념잣대로 남북한을 보려고 하는 관점이에요. 대립을 통해서 싸움만 자꾸 일으키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이 통일부라는 부서의 수장으로 만든 거죠. 과연 수장 역할을 할까요? 이런 사람이. 특히 이제 성신여대가 대학 교수가 왜 자꾸 정치판에 때리나 모르겠습니다. 자꾸 학생들한테 실망만 시켜주는 것 같아요.
대학 교수가 무슨 뭐 지네들 정치판 들어가는데 무슨 뭐 발판 역할 하나요? 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 대학 교수들이 자꾸 정치판에 뛰어들면요, 정말 그 정말 이 뼈, 이 뼈에 이렇게 닿는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회가 붕괴됩니다. 좀 아닌 것 같아.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이 government ministry of 입니다. 그죠? 자, 정부 부서가 종종 어떤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들의 조직과 심지어 임무입니다. 업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다 그래, 그렇죠?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미니스트리는 단수가 되면 뭐 장관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부서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통일부라는 거죠. take a case in point 하면요, 적당한 예를 든다 그래서 하나의 수거입니다. 예. 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요, 남북 관계를 이렇게 좀 확장시키려고 좀 그들의 어떤 인력들을요, 대강 보강한다는 거죠. 비프. 그죠? 이 살찌는 걸 이렇게 뭐, 위로 올리니까 강화한다 그럽니다. 쭉 확장하고 중강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 컨서버티브가 들어서면요, 맨뼈의 수준, 그러니까 뼈가 보일 정도니까 대폭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을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냥 거의 뭐 업무 자체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줄인다 그럽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요. 자, 2008년에서 18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는요, 어떤 그 통일부서를 폐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 통일부를 외교부와 이렇게 머징, 통합시킴으로써요, 그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강렬한 백로시입니다. 어떠한 그 저항에 잡혔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인력 감출, 인력을 줄이는 것만 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어, 했다 한다. 인사 조치를 해서 인력을 줄인 거죠. 그게 그겠죠. 그러나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조차도요, 그 부서, 통일부의 어떤 임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부서는요, 바꾸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이 계승자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근본적인 통일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요,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여태까지는요, 이 통일부는요, has been operation입니다. 원문에는, 신문 원문에는 여기 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운영돼 왔어요. 그렇죠? 어떻게처럼? 이 통일부가 대북 북한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운영돼 왔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거는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고 대통령 윤석열은 그거에 어떤 그 참모진들에게 일요일 날 왔어요. 일요일이 뭡니까? 7월 한 2일쯤 되는 게죠. 그렇죠? 일요일에도 근무하나요? 취임 처음에 뭐 술이나 먹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술도 안 먹나요? 자, 그 부서는요, 이제 변해야 시점이 왔다는 거죠. 자, 윤 대통령은요, 이제 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임명한 후 얼마 안 있다가요, 그렇죠? 예. 자, 이 구구 이념가면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뭡니까? 보좌관이에요. 포머를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임명을 한 후에 그렇게 맞다는 거다. 통일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김용호는요, 김용호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콜포가 요구하다니까. 자, 이 분단된 이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북한을 흡수하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남한의 핵무기를 갖게 함으로써 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남한의 핵무기 갖고 있을 수 있나요? 우리는 한미 방위 수요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총알을 하나 만들면요, 그 총알의 개수라든가 어디에 수출할 것까지 다 미국에 보고를 해야 돼요. 미국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들의 핵 우상국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경제만 해서 하라. 군사적인 문제 우리가 책임질게. 그죠? 그러면서도 이게 되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이 사람은 지금 유튜브에서 떠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니 얼마나 이게 좀 남북관계가 긴장되겠습니까? 그러게 한미방이 이 수호조약에 뭐가 있어요? 남한 내에 북한에 어떤 것도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 천안함 사태가 발생된 건 뭐죠? 천안함 침몰된 건요. 북한의 어뢰가 들어와서 우리 천안함을 파괴시켰잖아요. 이게 뭐예요? 미국이 한국을 못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미 색깔이 미국의 정보력이라면요, 북한에서 어떤 바다 밑이라든가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건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방위 수업은 참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그 협조와 미국의 이런 걸 이렇게 기생하면서 미국의 힘에 기생하면서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허락할까요? 생각 자체가 김영훈 놈아 새끼가 생각 자체가 이상한 놈이죠. 이게 선동하는 거죠. 전쟁을 선동하는 놈이 통일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자, 한반도의 어떤 긴장은요, 이제 수년 전에 끝났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이미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현 대통령은요, 풋들러 스타나 있는 관, 이 관의 마지막 못을 박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뇨? 그, 요게 하나의 수고입니다. 내일 인더 카핀이라 그래서요. 내일인 서먼 카핀이라는 그런 비공식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파멸을 아주 가깝게 더 빨리 오도록 하게 하는 나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묻혀서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 대통령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을 잘못 둬갖고 스스로 이번 총선과 내년에 있어 4월 15일에 있어 총선과 차기 대선에 있잖아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자충수를 둔다는 거예요. 자, 평양은요, 결코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스로 앉아있지 않으니까 멍하니 앉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갖다 스테이 어킴브로 쓸 것 같아요. 평양은 그냥 양팔을 허리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이 돈소리연이 쓴다는 것은 조금 억구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지난 토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자, 북한은요, 어떤 것을 거절했어요. 발표된 거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이 다음 달 북한의 금강산을 방문할 현대그룹 총수의 어떤 뭡니까? 방문이요? 방문에 대한 이런 것을 이렇게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거절은 이미 예상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요, 분명히 눈에 띈 게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안에 눈에 띈 게 있다는 건데요. 자, 보세요. 북한은 어떠한 선제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뭐뭐 전에 남한이 공식적인 어떤 제안을 하기도 전에 이미 심지어 전에 선제적인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게다가 북한의 외교부는요, 어떤 것을 발표했죠. 이런 것을 거절하겠다고. 어떤 간이 남북 이 채널A가 남북이 서로 통신하는 그런 건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죠. 이런 것을 이렇게 통해서 하지 않고 먼저 북한의 어떤 외교부가요 발표를 했다 그럽니다. 자,
자, 보세요. 자, 기술적인 데 기술적으로 보지 말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표면적으로 본다면요. 두 개의 한국은 분명히 다른 국가예요. 어디에서 보듯이. 이 분리된 회원이죠. 유엔에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어떤 국가 단위로서 모인 그런 회원에서 보듯이 분명히 또 다른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나 두 한국은요, 결코 서로가 외국 나라로서 간주되지 않았어요. 그 양국, 남한이나 북한은요, 서로를 갖다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간주하지 않았답니다. 최소한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남한의 헌법은요, 또 어떤 거냐? 북한은요, 대한민국의 한 일부입니다. 그렇게 계속 스텝을 강조해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통일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통일을 에, 해야만 한다고 어, 했다 그럽니다. 자, 근데 평양의 최근의 움직임은요, 어떤 변화된 현실이죠. 변화된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운둔의 왕국이죠. 이 북한은요, might have conquered 입니다. 어떤 것을 결론 질지 모른다는 거죠. 대티에를요. 만약에 남한의 어떤 변화가 북한의 내부 문제들을 자꾸 들춰내는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거고, 어떤 거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꾸 포함해 갖고 남한이 자꾸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요. 이제 그것은요. 서로 쪼개지는 것이 낫다는 거죠. 남한이 자꾸 북한의 어떤 문제들을 끄집어내 갖고 자꾸 이렇게 유엔에 갖고 이슈를 낸다면요. 이제 서로가 분명히 이런 여태껏 생각하던 이런 건 이제 틀렸다는 거죠. 쪼개져야겠다는 거죠. 쪼개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지게 된다 그럽니다. 결론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그러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의 사람들이. 자, 인정컨대죠. 인정컨대 북한의 비핵화는요, 사실 아웃 오브 사이트는 뭐예요? 굉장히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웃 오브 사이트.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의 인권 어떤 이 남용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하도 정말 자꾸 멀어져 가고 있어요. 비핵화는요. 그렇죠? 아무리 비핵화라고 해도 북한이 비핵화 하나요? 그거는 안 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전에 그 유튜브 강의를 했지만, 사설 강의를 했지만요. 북한의 비핵화는요, 이 중국하고에서의 어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요. 북한의 지도부는요, 지도층의 어떤 생존 문제 때문에요. 비핵화를 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비핵화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현 상황은 어떠한 필요성들을 자꾸 강조하고 있죠. 그죠? 대화를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좀 더, 모든 접촉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단절하는 거. 어떠한 서로가 남북한 단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개방된 채널을 자꾸 유지하는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평양은요, 물론 이제 어떤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죠. 그렇죠? Not free from it. 자, 이 고립되는 이 국가는요, 정권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거 아니? 이, 이 북쪽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는요, 어떻게 되가? 이거 파괴시켰잖아요. 폭파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수년 전에, 그렇죠? 수년 전, 이 이 북한 쪽에 있는, 국경선 북쪽에 있는 남북 연락소를 이렇게 폭파시키는, 어? 폭파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저스트파이는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정당화, 폭파시킨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럽니다. 대신해서 뭡니까? 좌절인가요? 응? 자, 어떤 이 남한의 어떤 이 중재 역할과
어떤가 뭐야 그에 따라 어떤 군비 중강 문제죠. 예? 그런 준비 중강에 따른 어떤 좌절감입니다. 북한의 어떤 좌절감을 어떤 것을 터트리는 것 대신해서 그죠? 벤트 행동하다니까 그죠? 이런 걸 대신해서 이 북한은요 이제 좀 더 인내 있게 어떤 과정들을 어, 유지해야만 한다는 거죠. 유지해야만 한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완료 형태를 썼겠죠. 그렇죠? 또한 그것의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군비 문제라든가 이런 거 대신해서 어떤 국민들의 삶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물론 윤 대통령과 같은 동맹국 미국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요. 대트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오소리테리안 레즘이라는 것은 북한 정권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 정권은요, 어떠한 경제적인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얘는 압니다. 알지만은, 뭡니까? 안 하고 있죠. 미국은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도 싫어해요. 교류하는 것도.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통일해서 그들이 이 주변 국가들이 얻는 이익보다 우리가 통일을 안 하고 교류를 안 해갖고 이득을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대치 경비라는 거 아십니까? 대치 경비? 이 비용이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나중에 제가 근데 이거는 뭐 책으로 낼 거지만은 이게 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외부적인 압력은요. 단지 몸을 공고히 할 뿐이죠. 우리는 강조해주는 말 앞에 오니까 내부 결석을 강조하는 거죠.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이 관심을 더 이렇게 나타내면서요. 내부 결석만 더 강조할 뿐입니다. 외부 압력이 내부의 결석을 더 강조할 뿐이에요. 자, 예전에 이 동독을 붕괴시킨 것은요. 소득이 끊임없는 원조예요. 그런 원조들이 어떻게 해요? 동독 사람들의, 그죠? 동독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요,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독 정부는요, 거기에 대해서, 야, 통일에 대해서 뭐 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 서독 정부는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막 그때 떠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북한 정권한테 신경 쓰여요. 여차하면 북한이 너희들을 통일시킬 수도 있는데, 막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 고립됐더라도요.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한 번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여러분들 개인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상대방한테 욕을 하거나 아주 사소한 것 갖고 결국은 칼부림 나고 싸움 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통일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합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이 동서독 관계 어떤 관계 부서를요 계속 운영만 했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의 이 동독과 서독에 있는 그러한 어떤 혈연 이런 사람들의 관계만 유지만 했다 그럽니다. 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말에 걸려 통일은요 도둑처럼 온다 그랬어요. 그 윤 대통령은 또 최근에 통일은 갑자기 온다 그래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더 들었죠. 통일 올까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북한이 막 신경 쓰이는 거죠. 우리가 조금 북한보다 잘 산다고. 사실 우리나라 자산 중에서 자산이라는 게 뭐죠? 자산은요, 이 예? 자본하고 이 부채를 합친 게 자산이에요. 우리 국가의 자산 중에서 이 부채를 다 빼면요, 자본이 얼마나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에,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 개인한테고. 자, 이 점점 증가하는 이 불안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붕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분야에서 했더라도 또 정치적인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잖아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과연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권이 바뀐 게 있나요?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돼서 흡수하는 쪽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요. 그것은요. 디자스 재앙이라는 거요. 남한에는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재난인 거죠. 어떻게? 이 통일병에 따르는 수조 원이죠.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 병이 들어요. 예전에 독일의 어떤 독일, 이 소독 사람들의 수입이요. 이 동독 사람들의 수입이 서독 사람들의 대략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 통독 비용들로 인해서 막 소독 사람이 막 반대했잖아요. 나중에 통일된 다음에 좋았다 그랬다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막 했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북한의 이 GDP, 개인당 GDP는요. 지금 현재 남한이 어떻게 해요? 썰탱이 거니까 3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이 흡수 통일이 돼갖고요.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막 그냥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있는 사람들이 쏟아부어도 안 돼요. 그럼 얘네도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사람들은 막 쥐어짜겠죠. 그렇죠? 제가 통일은요, 그래서 농부들이 열심히 오랫동안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마 한다 그래요. 자, 이제 심지어 일본과 미국은요, 어떠한 우회적인 채널을 찾을 수 뭐라는 거죠? 북한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등에업고 중국에서 이렇게 했듯이 우회적으로 해서 북한과 어떤 걸 찾아낼 거다 모른다 그럽니다. 북한과 미국은요, 가소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만약에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도널드가 되면 좋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행운을 기대하면 한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이걸 떠난 다음에, 그렇죠? 대통령직을 떠난 다음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발생하기를 기원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행운을 빌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길더라 적었는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